네, 이강민의 잡지사 12월 호 7번째 페이지. 과학, 재담, 식견을 겸비한 과학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재 개그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곽재식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혼자 자리에서 30분 동안 고민해서 아하. 준비한 멘트입니다. 제가 그거를 받아치기 위한 한 가지 지금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 뭐죠? 시작하면서 예, 예. 우리 타잔에 출연한 침팬지 치타 치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타잔의 원작자가 20세기 초 미국을 대표하는 SF 작가거든요. 아, 그런가요? 제가 SF 작가로서 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뭔가 히트작을 만들어가지고 어. 저는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주인공을 항상 보호해주는 동물 치타가 있는 거지. 예. 근데 그 치타의 이름이 침팬지인 것입니다. 아, 그 역으로. 어떻습니까? 아, 전 또 뭐 강민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강민이나 이런 식으로 지어준다. 침팬지 이리 가자라고 딱 하는데 역으로. 그게 치타가 막 달려가는 거지. 멋지지 않습니까? 치타를 섭외해야 되네요. 그렇죠. 굉장히 촬영 환경이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뭐 치타 뭐 멋진 동물이니까. 알겠습니다. 응원하고요. 화면상에서는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과학자 탐구 시리즈인데요.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뭘 연구했는지 잘 모르겠는 과학자들이나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몰랐던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과학자들, 곽재식 작가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잡지사 직원들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하면 자동으로 곽재식부터 나오는데 세상에 더 그만 못지않게 훌륭한 과학자들이 터무니없다. 정말 좀 과도하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거 좀 예. 과도하다. 아,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과도하다. 더 훌륭한 과학자들이 세상에 계신가요? 아주 많기 때문에. 아주 네, 그렇습니다. 많군요. 그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과학자. 누군가요? 수원에 가면 우리 조선 후기의 문화재로서 아주 네. 소중한 건축물로 화성이라는 수원의 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 수원의 화성 중에서 정말 아름답게 건축된 문으로 네. 팔달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곳이 있는 구가 팔달구이죠. 그렇죠. 그곳에 수원시청이 있습니다. 예. 이 팔달보다 하나 정도 더 나가시는 분 바로 구달 제인 구달 선생님에 대해서 정약용 선생에 대해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제인 구달 선생님에 대해서 제인 구달에 대해서. 제인 구달 선생님에 대해서 한수이군요. 정약 선생님도 뭐 알아볼 수 예,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일단 팔달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구달 재밌네. 선생님 재밌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인 구달 원래 선생님. 이 이야기까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시작하면서 뭐 과학 재단 뭐 하시길래 저도 엉겁결에 이렇게 따라오고 농담 말았습니다. 구단, 제인 그렇습니다. 구달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분이에요. 저희가 유튜브에 사진을 틈틈이 또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뭐 침팬지랑 이렇게 교감하는 듯한 모습인데 조금 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감하는 건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을 네. 서로 침팬지와 크게 벌리고 키스 직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침팬지 울음소리 이런 거에 정말 익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저분은 거의 한 20대부터 저 바닥에서 맨날 들락날락거리면서 야생을 뒹굴면서 사시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침팬지 울음소리 뭐 그거 흉내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제인 구달 선생님은 이제 좀 작년 이후에 접어들어서는 이런 사회 운동이라든가 네. 대중 강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인 구달 선생님은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하러 가셔가지고 네. 약간 좀 분위기를 띄워야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정말로 예, 영상 예. 같은 거 찾아보십시오. 예. 분위기를 약간 좀 분위기가 처져 있는데 내가 웬만한 이야기 해도 이렇게 집중이 좀 안 끌어올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좀 돌지 않습니까? 그럼 시작을 하면서 네. 침팬지 울음소리를 한번 내쉬고 시작합니다. 압도적이죠. 사람들 막 우리는 뭐 과학, 예. 뭐 발달 뭐 이런 거 상대도 안 되죠. 처음 시작하면서 텐션이 쭉 올라갑니다. 대충 어떤 소리인지 혹시 흉내라도. 막 이런 소리 내시거든요. 저 잘 흉내는 저는 야생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저는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네. 저는 흉내를 전혀 못 내겠는데 바로 집중되죠. 바로 집중되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런 경험을 쌓게 된 그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제인 구달 선생님 이름은 정말 익숙한데 왜 우리가 이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들어보라라고 한다면 네. 영장류 연구, 아까 말씀하신 침팬지, 뭐 원숭이, 뭐 고릴라, 뭐 오랑우탄 이런 것들이 다 영장류로 분류되어 있고 네. 우리 사람이 또 영장류로 분류되어 있죠. 네.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 동물물이 영장류에 대한 연구에서 아주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신 분이다. 제인 구달 전과 제인 구달 후로 나뉜다라고 그 할 수 있을 정도군요. 만큼 예. 뭐 사실은 현재 영장류 연구 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생각나는 사람 있냐라고 물어보면 네. 뭐 제인 구달 이름 저는 생각날 없어요. 만한 분이 사실 뭐 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은
지금 특히 생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이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네. 때문에 예.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동물 네. 연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큰 전기를 마련하신 굉장히 획기적인 생물학의 발전을 가져오신 분이다라고 네.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 과학자로서의 업적 어떤 그런 위상을 토대로 네. 이분이 이제 야생에서 이런 거 연구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낌바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토대로 한 여러 가지 뭐 환경 운동, 어허. 자연 보호 운동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 그런 쪽의 업적 공로도 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분이시다. 아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업적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보기 전에 제인구달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고 가겠습니다. 어느 나라 분이시죠? 이분이 영국 분이시고요. 아, 네, 영국 분. 1934년 출생이십니다. 아, 그럼 연세를 꽤 잡수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88세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정정하게 활동하고 아직도 제가 금년 활동 소식을 제가 별로 잘 못 들어봤는데 네. 작년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 활동 소식이 많이 나올 정도로 네. 이분 뭐 80 넘으셔서도 활동 많이 하셨고 정정하신 것 네, 같습니다. 노인이 되셔서 우리나라도 뭐 여러 번 찾아오시고 네. 우리나라의 저기 최저천 교수님하고도 여러 가지로 같이 뭐 이렇게 의논하시면서 네. 일도 많이 하시고 노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이신데 네. 20대의 젊은 나이에서도 네. 획기적인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내신 음. 아주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네. 100세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알겠습니다. 과학자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구달이라는 성이 약간 좀 영국분 치고는 좀 구수한 느낌도 들고 흔한 아무래도- 성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팔달 다음 구달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야, 그걸 실달. 들어서 그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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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GODALL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 good all. 어. 다 좋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또 약간 호호 아줌마처럼 그렇습니다. 기분 그렇습니다. 좋아지는 이름이네요. 예, 아마도 뭐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네. 아마도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예.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이제 조상의 어떤 직업이나 환경 이런 거를 따가지고 성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 외국은 그렇죠. 예, 예.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성 씨가 곽 씨인데 네네. 곽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곽이라고 하는 성벽이라는 뜻의 한자를 사용하거든요.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상하기로 아마도 이 사람은 성 쌓는 일을 예전에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야, 그 성 쌓는 사람 좀 데려와봐. 네. 그 성 쌓는 집에 둘째 아들내미, 네. 성 쌓는 집에 그 셋째 딸 이런 식으로 부르다 보니까 그냥 음. 아예 곽씨라고 하자. 우리도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잘 알려진 걸로 네. 박같이 생긴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 그래서? 박역거세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럼 구돌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네. 굉장히 이렇게 호인이셨던 거지. 항상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좋은 분이셨던 거지. 독지가? 예, 그래서 예. 모든 면에서 좋다. 예. 그 정말 좋은- 상상이네. 그 좋은 아저씨 있잖아. 예, 예. 그 좋은 아주머니 있잖아. 예, 네네. 그래서 그분은 그냥 좋은 아저씨라는 게 굳어져가지고 구돌 아저씨가 되었고. 어쩐지 구달 선생님도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 후손들이 이 구돌 가문이 된 것이 아닌가 아, 네. 상상을 해봅니다. 제피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원래 위대한 업적을 세운 분들은 어린 시절 특별한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달걀을 품은 에디슨처럼. 네. 예. 구달 선생님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업적을 세우고 나면 이제 그런 걸 좀 갖다 붙이는 그런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예, 사실 예.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어릴 때 뭐 이상한 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인간관계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예. 어릴 때 이상한 일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여러분도 다 어린 시절 돌아보면 그래 초등학교 때 걔 진짜 이상했어. 아, 그렇죠. 이런 애들 다 있을 겁니다. 아, 있죠, 있죠. 그런 애들이 다 위대한 과학자가 됐느냐? 예, 그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좀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구달 선생님 대해서도 뭐 어릴 때부터 뭐 자연을 좋아했다. 뭐 어릴 때부터도 무슨 뭐 지렁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어쨌다. 뭐 닭이 알을 낳는 모습을 네. 보기 위해서 뭐 몇 시간 동안 뭐 지렁이 있어가지고 관찰은 뭐.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십니까? 아, 그럼요. 어떤 점이 그렇게 궁금하시던가요? 비 오면 항상 이렇게 꼬물꼬물거리고 있는데 네네. 지렁이가 죽어 있으면 또 개미들이 그거 막 옮기고 있고. 좀 징그럽다는 생각은 안 하셨던가요? 어릴 때는 그냥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과학자가 뭐야? 되실 생각 별로 하시지 아니, 않으시고. 저는 안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일화가 알려지지 않은 거고. 하하. 예, 구달 선생님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어릴 때 뭐 그런 에피소드를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음. 보기에는 뭐 그렇게 그게 뭐 엄청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저는 오히려 꼭 언급을 해보고 싶은 것은 아, 이것도 예. 사실은 관련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의 어떤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한번 언급해보고 싶으신 거는 네. 이분의 전공입니다. 전공. 전공. 예,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나서 네. 전공을 뭘로 택했을까요? 이분이 전공을 막 뭘 택할 고민하고 있으니까 음. 어머니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 전공을 택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전공을 뭘 택했느냐? 생물학?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죠. 그럼 제가 굳이 뭐 이렇게 언급을 굳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머니께 고민하고 있으니까 네네. 제인 구달이 제인이 막 학교를 어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 어머니께서 야, 이거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레크레이션 학과? 그게 어머님의 전공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어머니께서 비서학교를 가라고 권해주셨어요. 비서학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를 양성한 비서학교, 비서 트레이닝 스쿨. 아 그래요? 네, 어머니가 예. 비서 출신이셨어요. 어머니가 런던의 약간은 그런 좀 쇼비니스, 엔터테인먼트 업계 네. 이런 데 쪽에서 꽤나 잘 풀렸던. 아 진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3대 기획사 정도는 아니지만 한 20대 기획사 정도를 선정을 한다면 그 중에는 들어갈 정도 되는 회사의 비서. 비서. 높은 분의 비서로 일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딸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인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세월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직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부침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90년대로 많이 거슬러 올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이런 방송사 이런 데서 일한다는 건 굉장한 최고의 직업, 그런 선망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이런 게 나오고 예. 팟캐스트 이런 게 유행하고 예.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음이 애리네요, 갑자기.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산업에 이런 것은 네. 부침이 있지만 경기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지만 무슨 사업, 어떤 산업 분야든지 간에 네. 항상 높은 사람들은 비서는 고용하기 마련이다. 근데 맞는 말씀이네. 그래서 예. 비서 학교에 가서 비서가 되면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일단 비서로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네네. 어느 경기 쪽으로 잘 풀리는지 어느 산업 쪽으로 성장하는지 그거 보고 그 회사에 그 분야에 높은 사람 비서가 되면 된다. 라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네. 제인이 어릴 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해요. 네,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좀 재밌게 잘 사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인 구달이 비서 학교에 들어가지고 실제로 비서가 되었고 네. 실제로 비서로 일한 적도 잠깐 있습니다. 네, 뭐 정통 그런 비서 생활했다기보다는 네. 그런 비서가 되려는 생각으로 네. 그런 사무직 이런 쪽으로 일을 했던 적이 젊은 시절에 원래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된다는 이런 거죠. 네. 우리가 뭐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막 과학 신동이었고 네. 무슨 뭐 경시대회 나와서 막 상을 휩쓸고 맞아요. 예. 막 뭐 아주 막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막 다 막 교수님들 막, 책 작가 얘기잖아요. 막 천재라고 아니요 저는 뭐 과학 신동 경시대회에서 조기조로 휩쓴 적 없고요. 예. 교수님들한테 전 되게 혼나는 예. 그런 학창 시절 보냈고요. 네네. 뭐 교수님들 막 뛰어난 학자라고 막 서로 막 우리 학교 오라고 하고 예. 막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엘리트 코스. 그런데 생물학 과학의 큰 분야를 세 개를 고른다고 하면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네. 생물학 중에서 사람이 속해 있는 동물을 다루는 영장류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거를 대표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제인 구달은 네. 오히려 비서학교 출신이었어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오히려 비서로 일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던 가운데 오히려 점점점 야. 자신의 삶이 길이 바뀌는 가운데 자신이 정말로 잘하는 일을 찾아서 도전해 가는 가운데 네. 생물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분 영국 분인데 영국에서 그렇습니다. 비서일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습니다. 어쩌다 아프리카 가서 침팬지를 만나게 됩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분이 한 20대 중반 정도가 돼가지고 네. 20대 중반 정도에 이런 일을 사실 겪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 살다 보면 내가 택한 이 길이 맞는 걸까? 예, 이 길이 생각보다 너무 좀 지루하다. 혹은 뭐 시험 준비나 고시 공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 지치죠. 때려치고 딴 걸 해볼까? 예. 뭐 이런 거에 20대 중반에 한번 휩쓸리기 마련이죠. 그럼요. 예. 우리 구달 선생님도 그거 한번 휩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지금의 동아프리카 지역에 이민을 가가지고 농장을 차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집이 전부 다다. 그때 당시에 20세기 이 중반이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동아프리카 나라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인연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자기 친구 한 명이 동아프리카로 이민을 가가지고 농장을 차린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면서 보통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 가거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술 한잔 하고 너무 한국식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야 미국 오면 연락 한번 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뭐 연락 꼭 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이 친구도. 네. 그래서 이 구달 선생님이 약간 삶의 방황에 빠졌을 때
그 친구를 만나러 아프리카에 한번 나도 가가지고 좀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해볼까? 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중국의 양자강 이남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강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멀긴 멀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그렇죠. 근데 이 구달 선생님은 고생이네. 친구 따라 지중해 남쪽에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멀리도 가셨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어요. 네. 아프리카 가서 동아프리카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 약간 진짜 뭐 여러 가지 좀 감동을 줄 만한 이런 환경, 좀 낯선 어떤 삶의 새로운 모습들, 여러 가지 이국적인 풍경 이런 것들 많이 감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눌러서 좀 오래 있어야 돼, 눌러 앉아서 좀 오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구달 선생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죠. 비서를 해라.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 여기에서 진짜로? 유력 인사들 중에서도 네. 분명히 비서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래서 내가 비서가 돼야겠다. 아, 진짜.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서 일을 하시면서 현지에 일단 네. 눌러 앉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현지의 영국인 사회에서 구달이라는 그런 젊은이가 갑자기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이 있는데 네. 비서일을 하면서 요즘 동네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젊은 청년이 열심히 일하고 싹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네.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인 구달 인생의 어떤 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 리키라고 하는 리키. 이분이 영장류 연구하시는 과학자분이셨어요. 여기 연결고리가 있네. 아주 명망 높은 과학자분이셨어요. 예.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수로서 좀 일도 시키고 네. 더군다나 이거 비서 출신이니까 네. 비서 일도 시키면 쓸만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 고용을 했던 것인데 뭐 비서 일 하면서 이렇게 서류 작업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이 구달이 뭐 조수 역할로서 네. 충분히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네네. 좀 점점 험한 일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 루이스 리키 박사님이 네. 지금 이 루이스 리키 이분은 사실은 영장류 현생 영장류 그러니까 뭐 고릴라라든가 오랑우탕이라든가 침팬지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문제보다는 네. 인류가 어디에서 진화되었는가라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고 도대체 사람이라는 동물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네. 이런 건 궁금해할 만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분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 어떻게 나타나고 어쩌고 이런 걸 많이 연구하시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원래 연구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막 옛날 뼈 캐고 다니고 이런 거 많이 하시던 그랬겠네요. 분이었는데 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본류는 그거지만 이런 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장류들의 습성이 어떤지를 좀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공룡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파충류들의 습성, 새들의 습성도 종합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듯이. 악어도 좀 봐야 되고. 네, 그래서 그 격가지 사업을 연구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분이 또 약간 이때는 나이도 좀 드실 때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자기가 직접 뛰어들기는 좀 그렇고 침팬지들이 살고 있는 그 야생의 정글 한복판에 가가지고 네, 네. 누가 그 정글에서 묻혀서 살면서 네. 완전 짐승처럼 살면서 자연인. 정말로 진짜 자연인 중에서도 진짜 네. 상자연인처럼 살면서 한 1, 2년 거기에 막 푹 쩔어 살면서 네. 거의 뭐 침팬지가 보면 얘도 침팬지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네. 가까이서 관찰하는 그런 인물을 누굴 좀 시키면 좋겠다고 하던 했는데, 찰나에 가만히 보니까 이 구달 선생이 꽤나 여러 가지 일도 잘하고 험한 일도 곧잘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정글 속에 들어가지고 2년 동안 파묻혀서 공부해 볼 생각 없냐고. 네. 그런데 구달 선생님이 용감하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흔쾌히 제인 구달 선생의 네. 이 놀라운 모험, 세계 영장류 연구의 역사를 바꿔놓은 과학 발견에 네. 발을 이렇게 들여놓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 진짜 자연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있으셨나 보네. 수락하실 정도면. 네. 그리고 이 구달 선생님이 또 놀라운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뭐 곽재식 박사님께서 가장 뭐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박사학위는 학사 석사를 거쳐서 순서대로 따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습니다. 구달 박사님은 고졸 상태에서 이제 학사 석사 건너뛰고 바로 박사학위를 땄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석사는 안 받고 박사학위를 바로 주는 것도 사실 많이 있긴 있습니다. 요즘 뭐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식으로 박사 주는 경우가 다수죠 오히려. 그래요? 네. 그래서 석사를 뭐 건너뛴다는 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인데 네. 대학원에 입학을 하는데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을 입학시킨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고졸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루이스 리키 선생이 힘을 쓴 거죠. 그러면 뭐 제대로 코스 밟고 나중에 같이 일하게 될 박사 동료들이
좀 안 좋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루이스 리키 선생님이 구달 선생님을 이 지금의 탄자니아에 아마 속할 것입니다. 탄자니아의 곰비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정글 중에서 상정글 같은 그런 곳인데 상정글. 거기 심지어 약간 오지라 가지고 그때 지금은 뭐 그런 문제가 크게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오지라 가지고 그때 당시 아까 영국의 어떤 그런 지배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던 시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무장 세력들이 거기에 준동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오지이고 험한 곳이었는데 위험하네. 거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연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연구 이걸 곧잘 하는 거예요. 성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감동적인 그런 에피소드들도 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막 모든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강을 따라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현지 당국에서 최종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내주는 이유가 뭐냐? 20대 여성 혼자서 들어가기 너무 위험하다. 위험해서. 그래서 어떤 전형적인 규칙상으로는 그런 게 없지만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할리우드 영화였다면 이런 경우에 보통 그 현지에서 약간 바에서 맨날 좀 술에 쩔어 있는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는 어떤 날리는 모험가였다고 하는 보통 뭐 약간 뭐 크리스 에반스 뭐 이런 사람들이 연기하는 그런 어떤 현지의 그런 남자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뭐 당신이 최고의 가이드라고 들었는데 난 이 연구를 꼭 해야 되니까 나는 데려가 주시오라고 하면 뭐 하루에 말은 5마디 이상은 걸지 마시오 뭐 이따위 조건을 걸면서 둘이 뭐 같이 가면 둘 사이에 로맨스가 싹트고 뭐 이런 게 그렇죠. 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지겹도록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달 선생님은 이렇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영화대로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영화처럼은 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그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구달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영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신에게 지금까지 삶의 길을 어느 정도 고비마다 좋은 팁을 알려주었던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를 전화로? 중년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리카를 건너와요. 동아프리카로. 어머니를 진짜 불렀어요. 그래서 당국에 얘기하는 거예요. 20대의 여자 혼자 못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나하고 이 아주머니하고 여자 둘이서 들어가겠다. 그거는 괜찮지 않겠느냐. 여자 한 명 안 된다며. 약간 말장난 느낌인데. 근데 그렇게 어머니까지 오셨어 뭐 김치도 싸들 김치는 안 싸들고 오셨겠죠 물론 영국 분이시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영국 분이시니까.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머니께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막 다 살 준비를 다 해요. 살림 다 싸가지고 막 오셨어. 당국의 그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맡기 어렵죠 이제. 이거 아주머니 왜 오셨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미안하죠. 그래서 그럼 일단 가 보시고 조심해서 가시라고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이 두 사람이 정글을 헤치고 와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 침팬지 관찰하는 이 텐트를 세우고 거기서 머물면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집념이 진짜 엄청나신 분이네. 그렇게 해서 연구 성과들이 막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침팬지 한번 보기도 어렵다 막 이랬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요? 그런데 막 처음 가가지고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막 침팬지를 막 눈앞에서 막 보고 막 침팬지와 교감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운이죠. 사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또 침팬지 거의 멀리 최선 보고 이렇게밖에 못 봤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을 텐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코앞에서 침팬지를 보면서 교감을 막 하고 이러니까 야 이거 일이 잘 되나 보다. 그게 확 빠진 거예요 본인도.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 집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연구 성과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 루이스 리키가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 구달 이 사람을 진정한 학자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오는 연구 성과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학문적 성과로서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가지고 청출어람 딱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달을 대학원에 바로 입학을 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입학 자격이 말씀하신 대로 학사학위가 없었는데 최대한 특례를 아니 생물학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생물학 졸업한 사람 널렸지만 침팬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완벽하게 조사를 해오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웬만한 학사보다 훨씬 낫다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박사학위는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후에 이제 구달 박사님으로서 정글에서 연구를 하셔서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신 것이죠. 리키 이분이 진짜 귀인은 귀인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그 침팬지를 만나면서 구달 선생님께서 이제 남긴 인생 사진이 좀 있습니다. 저 사진은 진짜 유명한데 너무 잘 나오고 아름다워요. 구달 선생님이 이제
쪼그려 앉아서 새끼 침팬지와 이제 악수하면서 교감하는 모습. 구달 선생님이 바로 저 시절에 활동하던 무렵이 1960년대 무렵이었거든요. 네. 이 무렵에 구달 선생님이 이 연구를 성공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이제 연구자로서는 이제 과학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잘 맞아야 될 때가 있는데 예산이 들어와야지, 연구비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예, 뭐 그걸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정글에서 뭐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살 것도 아니고 네네. 연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비를 지원을 받기가 사실은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제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침팬지 연구할 텐데 돈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아니 지금 뭐 반도체도 연구해야 되고 뭐 무기도 연구해야 되고 우주 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을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산업적인 문화적인 게 저는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죠? 1960년대 중반에 네. 미국에서 대중문화계에서 네.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냐면 네.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아, 저희 얼마 전에 또 다뤘었어요. 아, 그러십니까? 예, 예.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HD를 한다, UHD를 한다, 뭐 이런 걸 하면 그런 식으로 방송의 화려함이 딱 증대가 되면 네. 4K가 나온다 이런 거 하면 지금까지도 항상 그런 새 화질, 새 컬러가 나면 항상 하는 게 네. 항상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 동물들이 뛰어노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항상 찍죠. 아, 그게 그럴 그래야지 때 그 하는 어떤 그 거예요? 화려한 풍경, 자연 그대로의 생생한 그 모습을 이 텔레비전으로 멋지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시청자들의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V 가구점에 TV 파는 데 가도 다 다큐멘터리. 항상 뭐 그 스타들 뛰어다니고. 단골로 나오는 그 이상 부리가 큰 새가 있어요. 알록달록한 그 새. 네. 예. 거의 뭐 괴물 같은 새 있어요. 예. 항상 나오죠. 예. 예, 앵무새 빨간색의 그 앵무새 맨날 맞아요. 나오는 그 녀석 그놈들. 그래서 네. 뭐 내셔널로 시작하는 유명한 회사 있죠. 네. 이런 회사들에서 네.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에 가가지고 그런 생생한 자연의 장엄한 풍경들을 찍어 와가지고 미국으로 들고 가야 될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네. 그래서 이것저것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동아프리카의 어디 정글에 가니까 네. 금발에 20대에 영국에서 온 어떤 여성이 네. 침팬지들을 연구하는 데 1인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침팬지들하고 미인이셨어. 막 예. 교감하고 막 이러니 예. 야, 이거는 텔레비전에 나가면 이거는 침팬지 뭐, 보기 힘든 시대인데. 이런 게 나가면 네. 이건 뭐 금쪽이도 이기고 뭐 강형욱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다. 강형욱은 개 정도인데 네. 우리는 침팬지를. 침팬지다. 네. 뭐 그때 물론 강형욱 선생님 안 계셨겠지만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의 조명, 돈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도 연결되기가 좋았었고 얼마나 당시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확 널리 알려졌었냐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제인구달 선생님이 벌써 실렸어요. 해외 토픽란 이런 곳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한국 언론 수준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외 토픽성으로 약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신문을 찾아보니까 제목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남자보다 침팬지가 더 좋아요. 이거 뭐야 이거.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혼의 20대 여성이라는 것만 강조한 거지. 이거 진짜 최악이네. 좀 그렇죠.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극복해야 될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미디어 사업에 성장하고 제인구달 선생님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고생하시면서 침팬지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또 연구가 잘 풀릴 수 있었던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계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침팬지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곽재식 작가가 제인구달 선생님의 가장 큰 발견 한 2가지 정도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초창기에 나와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루이스 리키 이분이 엄청나게 좋아한 걸로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뭐 지금도 상식처럼 가끔 가다가 이제 이야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도구를 쓰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인간이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다. 사람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호모 파베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인구달 선생이 침팬지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침팬지들이 도구를 꽤나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만 도구 쓰는 게 아니더라. 예를 들면 나무 줄기 같은 걸 쭉 찢어가지고 개미들이 사는 개미 굴 같은데 흰 개미들 뭐 개미들 이런 거 사는 굴 같은데 이렇게 막 자꾸 찔러 보는 거예요.
개미들이 붙어 나오겠죠? 예, 예. 그럼 그거 이렇게 핥아먹고. 달고나처럼. 약간 달고나 좀 좋네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한 거예요. 관찰을 해가지고. 저 다큐 보는데 침팬지가 막 효자손 같은 거 만들어서 막 긁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루이스 리키 선생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과거에도 약간 술렁술렁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침팬지 붙잡아다가 서커스단 같은 데서 훈련을 시키면 별거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한 거지. 저거는 자연 그대로의 침팬지가 아니다. 그렇죠. 예. 개를 훈련시켜서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물개한테 박수 시키는 것처럼 그런 건 사람이 훈련을 시켜서 그런 거지. 침팬지 본성은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조인구달 선생님이 야생에 본인이 뛰어들어가지고 도구를 사용하는 침팬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리키 선생이 흥분한 나머지 이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바꾸든지 아니면 침팬지도 인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흥분해서 약간 농담 삼아 외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러니까 침팬지의 습성 인간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인간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죠.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했군요. 침팬지를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제가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장류에 대한 이해하는 폭이 확 넓어진 그런 계기가 이 되게 초기 발견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시절에 발견하신 거예요. 초장부터 그런 발견이 있었고 후에 침팬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를 해나가면서 영장류들의 습성이 뭐 이런 것이다라는 게 별의별 게 많이 밝혀집니다. 요즘 뭐 너무 사소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길게 뭐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무슨 특히 뭐 요즘에 특히 좀 약간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남자는 어떨 때 여자에 끌리는가 뭐 여자는 어떨 때 이런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거 보다 보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막 침팬지 얘기로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야생 상태의 침팬지도 이러이러한 암컷에게 끌리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그거를 볼 때 뭐 터프한 남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의 글들 심리학 글 뭐 심리 테스트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 엄청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확 열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사람도 영장류에 속하는 거는 사실이니까 영장류의 다양한 습성 세세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내시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우셨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직접 알아내신 부분도 많고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워낙에 유명해지시고 그리고 유명해지신 후에도 이 연구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맨날 이 탄자니아로 막 계속 들어가고 막 그러셨겠죠. 어느 정도 성공하시고 나면 좀 편안하게 사실 법도 하시잖아요. 근데 막 계속 막 들어가시고 하면서 고생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연구단을 굉장히 크게 꾸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를 내셨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이 문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괴롭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을 나누고 나라를 나눠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게 있는 거지.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자연의 섭리대로 사람들이 정말 평화롭고 착하게 다들 살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20세기 초만 해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자연의 다른 동물들은 정말 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다 이렇게 순리대로 살지 평화롭게. 사람처럼 잔인하고 이렇게 이상한 전쟁하고 이런 그런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20세기 초에 많이 퍼져 있었고 그런 것이 어떤 사상 운동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인 구달 선생님이 그 자신의 후계자들하고 함께 침팬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침팬지도 엄청 잔인하더라. 진짜? 침팬지들도 자연 상태 그대로 사는 침팬지들도 무시무시하더라라는 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하고 똑같이 막 침팬지들이 혹성 탈출 수준으로 가나요? 침팬지들이 막 무슨 뭐 도박하고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도박 비주로 사람을 올가매가지고 뭐 사채 내게 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정도는 아니다. 사람만의 어떤 그런 어떤 악덕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면 다들 순리되고 평화로울 것이다. 그런 거를 산산이 깨트리는 이런 것으로도 어느 정도 뭐 활약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건 일부 면모고요. 정말로 이 구달과 구달 선생님의 후계자들이 영장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정말 많이 넓히셔가지고 하다못해 이제 별거 진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약이 개발되었다. 사람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무슨 사실을 알아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동물로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물로 실험을 하려면 뭐 원숭이나 침팬지 이런 걸로 실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먹였을 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무슨 문제가 생긴지 어떤지 이런 거 알려면 그 침팬지의 건강한 상태 습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뭐 영향이 어떤지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를 하는데 바탕이 되는 과학 기술에서도
제인 구달 선생님과 그 후계자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생물학계 전반에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과학계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계의 거인. 우주에 뭐 침팬지 태워서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일도 있었죠. 예, 거기에도 다 영향을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인 구달 선생님은 침팬지 과학자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데 생물학자에서 환경운동가로 변신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변신한 계기가 있을까요? 변신이라고 하기에는 이분이 아직도 과학 속으로도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과학 홍보 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약간 겸업을 하신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 구달 선생님의 연구 방법으로서는 거의 좀 숙명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야생에 들어가 가지고 침팬지를 관찰하는 식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침팬지 자연 상태 그대로 관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가끔마다 사냥꾼들이 와가지고 막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럼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자연 상태의 침팬지들이 사는 것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확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침팬지들이 살던 정글이었는데 여기 다 갈아버리고 여기 논밭으로 바꾸자. 동아프리카 분이시니까 뭐 논은 별로 안 만들겠죠. 밭으로 바꾸자. 여기 다 태워버리고 커피밭. 여기서 뭐 가축을 먹이자. 뭐 이런 거가 야생동물의 터전을 굉장히 많이 파괴한다라는 걸 보신 거예요. 더군다나 구달 선생님 조금 더 이거를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널리 알리고 싶은데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좋은 말 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텔레비전 보고 아무나 그냥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연을 보호해야지. 왜 저기에 저렇게 정글을 불태워. 나쁜 사람들. 이런 건 진짜 그냥 그 장면만 보고도 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달 선생님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1년, 2년씩 실제로 머물면서 사시면서 장기간 관찰을 하시면서 느낀 바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아신 거예요. 뭐라 하셨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 수준을 높여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굶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정글을 지켜야 되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 여기 들어오면 총으로 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 아니냐. 굶어 죽이는 거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화전을 일구든지 뭐 가축을 치든지 뭐라고 해도 생존하고 싶을 텐데 그거를 막 해결하지 않고서 뭐 자연만 보호한다.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다못해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어서라도 그런 일들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라고 정곡을 찌르는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살리려면 저소득층을 지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지역의 그런 동아프리카의 깊숙한 정글에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할 때 그 지역이 보존되는 거지 그냥 보존해라 입만 계속 나불거린다고 저절로 보존되는 게 아니다. 이건 진짜 멋있다. 라는 거를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이 설파하고 다니신다는 점에서 환경운동을 보고 자연보호운동을 보는 관점을 좀 이렇게 한 단계 높이 성숙시켜 주셨다라는 점에서도 업적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오랫동안 이제 당신께서 느끼신 어떤 통찰과 뭐 이런 분석 이런 것들을 녹여낸 제안이 아니었나?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과학자 시리즈 첫 시간에 침팬지를 사랑하는 과학자 제인 구달을 만나봤습니다. 곽지식 작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